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이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 서울 전세시장에 이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해서 대규모 이주가 예정이 된 데다 그리고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대거 전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이 재건축과 재개발로 이주해야 하는 수요는 약 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도 계속해서 꼼꼼하게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 또 한남 뉴타운과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 매물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상담번호 02-63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역시 오늘도 빠지지 않고 부동산 공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요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봅니다. 8월 2일 날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온 이후에 앞으로 우리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요 제가 노후 준비와 월세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 향후 우리 연말에 왔죠. 4, 4분기 오고 또 2018년 왔는데 노후 준비와 월세 시대를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오늘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전세 대란, 전세 대란요, 제가 좀 부동산 박사로 말씀드리면요, 반드시 온다라고 봅니다. 반드시 온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재개발과 재건축, 이주 수요가 지금 5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좀 분석한 결과는 매년 7만 가구입니다. 언제부터요? 2014년부터 이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서울은요,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7만 가구가 이주할 데가 없으니 서울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천 또는 화성, 동탄, 평택으로 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났던 현상이 났던 거고요. 그런 반면에 서울의 인구는 7만 가구가 이주를 하니까 서울의 인구는 1년에 30만이 지금 이동을 한 거예요. 그죠? 서울에 집이 없으니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줄입니다. 1200만이 지금 900만으로 줄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요, 처음으로 5천년 반만년 역사 만에 300만이 넘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이런 현상이 더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전세 대란이 나옵니다. 근데 전세 대란이 나온 거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돈, 원금을 넣어놓고 그 원금에 대한 기회비용, 우리가 그러면 그 주거비용을 사용하니까 그 원금은 까먹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월세 시대가 돌아온 겁니다. 즉, 저금리 시대는요, 이제 월세 시대가 돌아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서민이 가장 좋아하는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월세가 더 증가한다면, 자, 이자가 싸니 전세 받는 것보다 월세 받는 게 훨씬 임대인 입장에서는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퀴즈를 내보죠. 자, 국민 여러분들이 월세 시대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고 있다는 뭡니다. 안 그러면 X. 한번 저희 황희진 아나운서하고 둘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세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O고요. 월세 시대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O 들으셨고 저는 X 들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요, 제가 자료를 또 준비해왔고요.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고요. 자, 오늘은
당신이 고려하지 않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후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월세 시대 준비입니다. 자, 노후 준비. 자, 지금 보세요. 저희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보시면 상당하게 복지도 많이 증가를 했고 또 상당하게 보면 의료보험도 상당하게 좋은 쪽으로 특히 서민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거죠. 돈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또 우리가 기초연금 노령 있지 않습니까? 기초. 우리 20만 원 지급하는데 이것도 25만 원도 지금 징액을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는 박근혜 정부 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었죠.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노령을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지불하는 것을 반대해서 나갔죠. 제가 알고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만 원, 25만 원이 늘어나면요. 국민연금이 버틸까요? 자, 국민연금이 만약에 고갈이 된다면 노후준비, 저희 국민의 99.9%가 다 국민연금만 기대하고 있는데, 자, 무제한으로 돈을 찍는다고요? 우리나라 베네수엘라처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노후준비, 국민연금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별도의 노후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노후준비 제가 봐서는 하나도 안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월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전세 대란 나오면요. 전세금이 너무 높죠. 그럼 어떻게 된다? 반전세, 반월세 이런 개념은 안 그러면 순수월세. 월세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월세는요. 2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 월세 내면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4인 기준으로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카드 계속 돌려막기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극한 한계가 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건축 용어에서 극한 한계는요. 건물이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극한 한계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의 패턴이 쭉 이어오다가 내가 돌려막기를 하다가 어떤 극한 한계가 온다는 거죠. 도저히 이제 빌릴 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지금 카카오에서 은행 대출을 하듯이 대출해 주셨습니까? 1위입니다. 지금 카카오가요. 자, 이렇게 소액 투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를 대출 받아서 지금 뭘 하고 있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비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한 여파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거고요. 대출 규제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서프라임 모기지는 안 온다?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가다가는요. 3년 내에 서프라임 모기지는 올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월세 시대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것이다. 특히 서민들은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노후 준비, 월세 시대 준비를 안 했어요. 마음만 준비를 했죠. 왜? 돈이 있어야 준비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부동산 이슈부터 한번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한남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 중앙선 한남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91년도 8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50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로 총 4층 중 1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8억 원, 임대 금액은 월세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5만 원, 대출 금액은 4억 2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3억 7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한남 뉴타운으로 한번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 입지는 제가 지도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 지역은요, 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미팔군이 현재 상주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본 지역은 군사보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자, 산 형태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바로 민족공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이 민족공원이죠. 자, 대한민국의 84만 평의 공원을 가지고 있는 그 옆에 아파트 단지라면 엄청난 호재죠. 강남보다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지역은 바로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고요. 바로 또 옆에 보시면요. 우리가 동부 이천동 해가지고 또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동부 이천동에 보면 우리가 전철이 다닙니다. 경의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경의선이 지나가는데 이거 지금 지하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고요. 강변북로 또 용산 구간은 지하하겠다고 또 했습니다. 또 그 옆에 보시면요. 용산 전자상가 지금 철거됐고요. 여기에 호텔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또 보시면 아모레 퍼시픽 약 제가 알기로는 2조 5천억짜리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올해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 국제업무단지까지 추진이 된다면 용산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이제 부자의 1번지는요. 강남이 아닙니다. 이제 용산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검증됐죠. 보시면 우리가 재벌 총수들이 다 어디 산다? 바로 한남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가 한남 뉴타운인 겁니다. 이미 정평이 나와 있는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 가치 높여줄 만한 개발 호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도 있을까요? 예,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지역은요. 첫 번째는요. 한남 뉴타운 자체가 개발 호재입니다. 전체 2구역부터 5구역까지 완료가 되면 12,000세에서 13,000세대가 탄생이 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의 가장 럭셔리한 아파트가 탄생되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경의선입니다. 경의선이 현재 문산에서 용문까지. 그런데 바로 용산구에 속해 있는 한남역부터 용산역까지 2030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2030년까지 지어나가겠다고 선포를 한 거라 이거죠. 거기에 강변북로까지 포함해서요. 또 세 번째입니다. 신분당선 작년 8월 30일 착공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디로 지나간다고요? 한남 뉴타운을 지나가서 용산까지 갑니다. 언제 개통 예정이라고요? 목표가 있습니다. 2021년입니다. 자, 그럼 2021년에 어떠한 사항이 벌어지냐? 바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특히 3구역은요. 서울시에서 2021년까지 아파트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다 엇박자 되는 게 아니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있죠. 캠프키 유인사 부지, 또 수성 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 유인사 부지는 현재 매각이 됐죠. 1조 556억에.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수성 부지, 캠프키 부지. 자, 여기 지역에 이제 100억대 주상복합이 탄생이 됩니다. 언제 끝난다고요? 2022년 또는 2023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계획입니다. 예, 제가 계획한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국가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비용, 매각한 비용으로 미팔군 이전 비용을 충당하겠다 이미 발표를 한 거고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용산 민족공원 개발도 있죠. 84만 평.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84만 평 개발하는데, 민족공원을 개발하는데 하루아침에 뚝딱 안 됩니다. 2020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씩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 예정이 2027년이에요. 그럼 첫 번째 단계는 21년이고요. 제가 보는 견해서는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24년, 세 번째 단계가 27년입니다. 2027년이면요. 용산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천으로 거듭날 것이다 보여지고요. 지금 외인 아파트 6,200원 매각이 됐는데
이 매입한 회사가 100억대 주상복합을 공급을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근데 그 바로 길 건너가 H 더 힐이 있습니다. 현재 60평대는요 70억입니다. 조금 더 큰 거는요 80억이에요. 자, 저는 강남에 아파트가 70억 80억 잘 볼 수가 없었다 이거죠. 자, 근데 용산에 이제 100억대 아파트가 탄생될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점 주목하고 계실까요? 예, 높은 미래 가치가 있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강변에 인접한 우선 입지였건데요. 바로 한강을 정남향으로 옵니다. 아파트가 거의 다 정남향 방향으로 설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강남에서 한강을 보려면 북향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남향이에요. 배산 인수구. 예, 입지가 워낙 좋다는 거죠. 그다음 구릉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난리 걱정이 없다는 얘기죠. 홍수 났다는 얘기 참 못 들어봤습니다. 한남동에서 홍수 나서 S사 회장님 집이 떠내려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전혀. 바로 그런 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서울시에서 2021년 몇 구역? 3구역은 입주를 시키겠다가 목표를 세운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2030년 아마 계획서를 보십시오. 바로 2021년입니다. 그 시점에 신분당선 개통이 또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 제가 오늘 소개드렸는데 약 6,000세대가 탄생이 되는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요? 제가 구역은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오늘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3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물 소개도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 매물은요, 다세대 빌라입니다. 다세대 빌라 중에 하나를 사면 입주권이다. 그래서 조합원이 되면서 추후에 아파트 20평, 30평, 40평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역시 한남 뉴타운의 가치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예, 조합원 분양가를 한번 보면요, 59제곱미터입니다. 원래는 한 6억 정도 했는데 제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풀려가지고 조합원 분양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7억으로 전망을 해봤고요. 2021년 입주 시점은 16억까지는 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임대가 전망은 보증금 1억에 월 400만 원입니다. 여기는 백인, 흑인, 이슬람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본 지역 H힐이 있습니다. 59제곱미터 25평형 있습니다. 예, 14억 원대 형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남 뉴타운 매매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현재는 입주권이에요. 취득세 1.1%고요. 매매 금액은 8억입니다. 임대는 현재 보증금 1,000에 월세 55만 원을 받고 있고요. 대출은 4억 2천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개인 신용도에 좀 따라 틀리지만서도요. 실투자액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는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펜트하우스 매물입니다. 2호선 방배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84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00제곱미터로 방 5개와 거실 2개, 욕실 3개, 그리고 고급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7층 중 6층과 7층 복층에 해당하는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1억 5천만 원, 월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5억 원에 월 500만 원, 대출 금액은 7억 9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8억 6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전세 시 임대 금액은 17억 원이고요. 실투자액은 4억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저희 두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투자 포인트부터 알아볼게요. 예, 투자 포인트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많아도 하여튼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강남권에 인접해 있는 우선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본 지역은요, 바로 2호선 방배역에서 걸어서입니다. 도보로 6분 거리고요. 서초역에서는 제가 직접 가보니까 10분 걸립니다. 자, 10분 걸리고요. 본 지역은 8학군이에요. 8학군인데 서초 중고등학교가 길 건너에 있고요. 또 그 옆에가 서울하고 상문 고등학교가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본 지역은요, 서리풀공원, 몽마르트공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 속에 전원주택, 전원 고급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은 대법원, 고등법원,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법조타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법조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가장 안전한 도시 어디냐면 바로 이 지역이다 보시면 돼요. 강력 사건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지역 예전에 서초 하회 단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지면서
마제스타 시티 2017년 지금 8월이죠. 벌써 준공이 됐겠네요. 준공이 됐습니다. 대형 쇼핑센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마트가 입점 예정돼 있다는 거죠. 지금 가서 보시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은요, 정보사 부지가 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보사 부지 개발로 인해서 최대 수혜지다. 그 밑에 뭐가 있다? 장제 터널이 또 개통될 예정인 겁니다. 2019년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상당히 좋고요. 경부고속도로 또 지하화, 또 그래서 시세 상승이 또 예상이 되는 지역이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예술의 전당 도보로 10분 거리 있고요. 예술 문화, 그다음에 학군, 공원, 백화점, 쇼핑몰이 다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주거 환경은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세 차익하고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시세 차익 한 5억 이상은 나지 않을까도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의 입지 여건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입지 여건은 제가 지도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요. 본 지역, 바로 서리풀 공원 옆에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고요. 바로 보시면 대법원이 있죠. 그 다음에 서울 고등법원. 이 지역이 우리가 그냥 법조타운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장제터널이 지금 착공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바로 정보사 부지가 또 옆에 있습니다. 정보사 부지 그 옆에가 마제스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남부터미널 또 복합화 개발 있죠. 이러고 또 여기 보시면 또 경부고속도로도 개발 예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의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방배동에 재건축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집값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주변으로 개발 호재 어떤 것들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예, 개발 호재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제스타 시티가 있습니다. 지금 준공됐고요. 서초 화해 단지가 없어지면서 준공이 됩니다. 바로 그 길 건너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가 확정이 된다면 롯데칠성 부지가 롯데,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 삼성타운의 2배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부지가 있고요. 제3의 롯데월드가 탄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경부스터 지하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약 4조 5천억 정도 또는 5조 억 원의 사업입니다. 바로 이게 지하가 되면 공원화됩니다. 이 지역 서초구가 아마도 최대 수혜지가 되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정보사 부지 개발 및 장제터널 개통이 또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고요. 서초동 하회단지하고 또 남부터미널 복합화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지역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요, 부동산의 가치는 점점점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뿐만 아니라 개발 호재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서초구 서초동 펜트하우스 매물입니다. 네, 이 매물 내부나 외부 또 특징이나 장점까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펜트하우스입니다. 전체 7층 건물인데요. 6층과 7층을 같이 쓴 겁니다. 예, 같이. 복층 구조죠. 복층 구조고요. 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보면요, 좀 그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아파트는 대리석으로 잘 마감이 돼 있고요. 사방으로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25평입니다. 25평. 그러면 평당 5천만 원만 따져도 얼마인가 한번 따져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지금 상당하게 대지 지분도 많고요. 지금 고급 부촌 아파트로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의 경관도 굉장히 멋있고요. 정남향의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펜트하우스 매물 매매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매매가는 21억 5천 정도 되고요. 임대는 보면 월세를 봤을 때는 보증 5억에 월 5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대출 금액은 7억 9천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실투자금은 8억 6천이고요. 전세시는 17억입니다. 실투자액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개의 매물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 한성만 대표님의 부동산 무료 세미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사님만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예약 필수이기 때문에 02-6344-7559번으로 문의 전화 주신 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이번에도 계속해서 세미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도 전화 많이 오고 계신가요? 네, 8월 2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온 이후에 세미나 문의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자, 참석을 많이 하시고 좋은 정보를 많이 받아 가시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부자와 가난한 자는요, 행동을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입니다. 세미나 와서 좋은 정보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만, 행동을 빨리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재건축을 눌렀다면 어디에 뜰 것인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느 지역이 좋은지, 향후에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약하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상담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오늘 만나본 매물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한남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서초구 서초동 펜트하우스 아파트 매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선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문의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